변호사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제 거에 누가 악플을 단다 그러면은 실은 화는 나죠. 그리고 고소하고는 싶은데 할 시간도 없고 그냥 대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걸로 상담 오는 사람의 고소장을 대신 써주고 그걸로 돈을 벌어야지 그 시간에 제 거 대응하고 있을 그냥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플 다신 분 계신가요? 아, 있어요.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아, 이거 해도 되나? 내가 괜히 내 무덤 파는 건가? 관상이 과학이다? 아, 저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관상도 과학이다 그랬나? 관상이 과학이다. 네, 관상이 과학이다. 그래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내 변호사 박 변호사 운영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은 55회 합격했고요. 연수원 45기입니다. 현재 형사, 이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민사, 손해배상, 가사 분야까지 전문 분야 등록 증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뚜렷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시험에 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있어서 시험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사법시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빨리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많이 놀았어요. 공부 시작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시험이 이제 어렵잖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친구들 대기업 가고 이런 공사 가고 하는 거 시험을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실은 사법시험 그만하고 나도 그런 데 가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적성시험 문제집 같은 게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사법시험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시험보다는 이게 좀 더 네네. 쉽다라고 느끼신 거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나 그 면접이 너무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뭐 시사도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지식이 좀 많아야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지식은 그 나이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해서 한 6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6년이면 빠른 건가요? 느린 건가요? 평균인 것 같아요. 변호사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영화 보면은 대기업 회장님 옆에 그냥 서 있는 변호사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일단 송무 분야를 하고 있어요. 송무 분야를 하는 거는 재판을 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법률 분쟁이 있을 때 누가 누구한테 어떤 청구를 하거나 그런 청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을 대리해서 재판을 가서 이제 싸워주는 거죠. 재판 출석하고 가기 전에 재판에서 필요한 서면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의뢰인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게 이제 주로이고 경찰서에 고소하는 거 이것도 대리해서 하는 거고 고소를 당하면 이제 피의자로 출석을 하는데 그때 같이 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재판장이랑 싸우진 않아요. 그건 뭐 저에게도 좋진 않지만 또 의뢰인들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장님하고 싸울 일이 잘 없어요. 그럼 실제 싸우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서로 존중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또 법률적인 쟁점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죠. 그럼 영화나 드라마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네요. 아무리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같이 이제 좀 받아치게 되죠. 아, 그럼 실제 싸우신 적 있으세요? 싸운 건 아니라 이제 말대답을 하게 되죠, 자꾸. 예를 들면 서면을 왜 이렇게 늦게 냈냐고 좀 막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서면 좀 재판 오기 일주일 전에 제출해주세요 하시는 판사님이 있고 어떤 판사님은 이렇게 늦게 내면은 재판이 지연되지 않느냐면서 뭐라고 막 하세요. 실은 다 커서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말대꾸를 하게 되죠. 이제 사법시험 통과하시고 나서 연수원 들어가서 등수별로 나눠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상위권은 판사로 가는 건가요? 저희 때는요, 판사 임용되려고 하면 연수원에서 바로 판사가 되진 않고 5년 동안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게 돼요. 5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판사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있게 되죠.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는 해야지 저희도 뭐 사업이니까 유지가 되거든요. 한 달이면은 아무리 적어도 한 7, 8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 운영이 되나요? 건당 보통 이제 300만 원 정도거든요. 부가세를 빼고 300만 원보다 더 낮은 경우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기는 하죠. 한 달에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네. 2,400 그쵸, 이상은 이제 되는 거네요.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실은 어려워요.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지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요즘에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죠. 예. 이혼 사유 중에 생각보다 폭행, 폭언 이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되게 놀란 게 옛날 아빠들이나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제 또래 중에서도 많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부부들도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일방적으로 맞고 사는 아내분들도 많아요.
아니라 애들 때문에 그런 거죠. 애들 때문에 이제 참고 살죠. 저는 제일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제일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집인데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아내분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평화로운 분위기에 안정적으로 집에 가면 내 집이다 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남편이 있으면은 불안해서 집에서 숨을 잘 못 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일 좀 마음이 아팠어요. 증거가 확실한 그런 유죄들은 무죄가 되기 어려워요. 이게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미묘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앞에서는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걸 조금 진술을 바꾸면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증거를 위조하거나 뭐 조작하거나 이렇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미묘하게 안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유죄도 아니었던 것일 수는 있죠. 완전 유죄가 무죄가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변호사한테 그 수임료를 내잖아요. 변호사한테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하고 매일매일 내가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맨날 요구를 해도 실은 그 사건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요. 변호사들도 이제 시간 활용을 어떤 사건을 집중으로 하고 또 어떤 사건을 어느 날 집중으로 하는데 그때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자료를 모아놨다가 정리해서 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돼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막 카톡으로 모든 뭐 카톡 자료를 캡처해서 보내주시거나 두서없이 보내주시면은 실은 그걸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사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내가 이거를 보내는 이유는 뭔지 그 취지를 좀 알려주시고 이 자료를 보내면서 이 자료는 뭘 증명하기 위한 거다. 이 자료의 내용은 뭐다.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이제 난감한 거는 증거 자료라고 하면서 누군가랑 했던 통화 녹음을 뭐 1시간짜리를 막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아무리 뭐 2배속으로 하고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남의 대화는 실은 제가 어디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주시나 마나한 그런 증거가 될 때가 있어요. 몇 분 몇 초에 이 부분을 꼭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해주시면 변호사가 일을 하기에 훨씬 편하긴 하죠. 그건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하면은 훨씬 좀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편집을 해서 보내주시면 최고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편집을 하면 속기사 사무실에서 편집했다고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주시되 몇 분부터 몇 분, 3분, 4분 이렇게 특정해서 주시면 좋죠. 그걸 또 속기사분한테 맡겨서 또 네, 작업을 하시는 그럼요. 거죠. 예.